이 영상은 2024년 7월 8일 월요일 주 선인 경기 남부교육센터 세미나 현장을 최소한의 편집으로 제작한 라이브 영상입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탈리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15년간 정통 이탈리안 디저트를 만들어 온 셰프입니다. 이태리 밀라노의 미슐랭 원스타 세들러 레스토랑 제과 파트장, 이태리 오르타 산 줄리오의 미슐랭 3스타 빌라 크레스피 레스토랑 제과 파트, 이태리 브루사 포르토의 미슐랭 3스타 다 비토리오 레스토랑 제과 파트. 현재 이탈리아에 있는 이탈로 베조리의 인크로산테리아 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태리에서 일하고 있는 김경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대표님이랑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시간성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빠르게 마스카포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많이들 착각하고 있는 게 이제 마스카포네에 대한 원래 마스카포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아직 잘 몰라요, 한국에서.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유통 과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마스카포네 자체가 굉장히 되기가 되고 잘 풀어지지도 않고. 근데 반면에 이제 이태리는 이제 원래 시장이다 보니까 신선한 마스카포네를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그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 중점을 두냐 하면은 마스카포네의 작업성에 중점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기존에 있는 레시피를 보면 생크림이 들어가는 이유가 맛이라는 것보다는 작업성 때문에 생크림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 내에서도 유통되는 그 마스카포네가 좀 꾸덕한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냉동 마스카포네가 아니라 좀 비행기로 수입하는 마스카포네보다는 훨씬 좀 부드럽긴 하지만 그래도 좀 꾸덕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생크림을 첨가하는 거예요, 이태리 내에서. 그래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데, 저도 이 얘기가 오가고 대표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미 밀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회사예요. 같은 동일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퀄리티적인 면에서는 변하는 게 없어요. 이제 뭐가 다르냐? 보관이나 유통 과정에서 한번 냉을 얼렸던 제품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것도 걱정했던 게 얼렸다가 해동되면서 제품이 좀 변하지 않을까 하고 저도 테이스팅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오히려 저희가 사용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이태리 내에서도 이런 굳이 냉동을 안 쓰니까 안 하는 거지, 만약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생크림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가격적인 면도 있고 그런 걸 따지기 때문에 레시피에 생크림을 추가하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게 티라미수잖아요. 티라미수에 생크림을 넣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좋은 제품이나 안 좋은 제품은 이제 아무래도 향이죠. 향 자체가 여기는 한국에 들어오려면 아무래도 유통 과정이 있으니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퀄리티. 제품의 퀄리티인데, 이 두 회사는 일단 사용하는 원재료들은 좋은 회사니까 퀄리티는 보장돼 있어요. 그럼 뭐냐? 유통 과정 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소비자한테 왔냐인데, 그걸 알아보려고 하면은 일단 색깔로 보기에도 아무래도 오래되면 색깔이 좀 변질이 돼요. 새노란색이 조금 진한 노란색으로 되면서 일단 냄새로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구입하면은 그런 부분이 유의하시고 사용해 주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제품에 있어서 마스카포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재료예요. 레시피를 제작할 때 마스카포네에 사용되는 용도는 내가 만들고 하는 제품에 들어가야 할 지방 함량을 마스카포네로 조정해 주는 거예요. 자, 한국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태리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게 많은 종류의 생크림도 있어요. 33%의 생크림도 있고 거의 40% 생크림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태리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저희 이태리에서는 마스카포네를 사용할 때 제가 사용하는 제품의 전체 함량이 가지고 있는 그 지방량을 조절해 줄 때 하나의 부재료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레시피를 만드는 재료들도 제품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한 제품들이 있겠지만, 제가 중점을 뒀던 거는 이 마스카포네의 활용 방법이에요. 세미프레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티라미수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구움 케이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레시피를 이거를 이렇게 완벽하다고는 말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입맛에 따라 틀린 거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를 조금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 레시피를 짠 거니까, 정확한 것들은 제가 한 번씩 시식을 할 때 그 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겠지만, 일단 마스카포네는 그렇게만 하나 주시면 돼요. 이게 한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저희가 정말 최고급 이태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스카포네는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유통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냉동 마스카포네라 해가지고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편한 면이 많으니까 그거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태리에서 사용하는 프레시한 마스카포네가 지금 이거는 꾸덕한 느낌이잖아요. 이런 꾸덕한 느낌이 아니라 원래는 크림이에요. 그래서 쭉 푼다 하더라도 보시면 여기는 지금 약간 아이스크림처럼 이게 생기잖아요. 이게 생기는 정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크리미하게 이렇게 딱 깔끔하게 긁어지는 정도인데 이거는 조금 많이 단단해요. 오히려 이것도 많이 작업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거 사용하시려고 하면. 근데 오히려 이 식감이 더 비슷해요. 그러니까 말했듯이 작업했을 때 조금 더 잘 풀리는 게 오히려 이 냉동 마스카포네가 조금 쉽긴 쉬울 거예요. 일단 이탈리아에서 알고 있는 티라미수 크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마스카포네만 사용하는 게 이제 전통 레시피예요. 그러니까 마스카포네랑 계란이랑 설탕 요 세 가지 인그레디언트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크림을 사용해 줄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계란은 아무래도 이제 상업성이 있어야 되니까 가능하면 이제 살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개 다를 이제 여기는 그렇게 안 적었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제가 이런 식으로 드릴게요. 이곳에서는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멸균 황란을 기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멸균 작업을 안 하고 살균 작업을 안 하고 그냥 황란에다가 설탕을 넣고 아워를 올린 다음에 이제 이탈리안 머랭만 사용하는 레시피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참고한 거 말고 제가 지금 따로 설명해드린 대로 하시면은 훨씬 더 안정적일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계란을 사용하실 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계란에 하나의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생계란을 사용할 경우는 당일날 정말 그 당일날 나온 날계란을 사용해서 그 다음날 소비한다고 하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작업장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위생법도 있고 하니까 생계란을 조금 가공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멸균란을 쓴다고 해도 되도록이면 뭐 빠따봄을 쓰든지 이탈리안 거에 쓰든지 한 번에 작업을 거쳐줘야지 이게 위생법에 맞아요. 위생법, 보온법에 맞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멸균란에다가 그냥 설탕만 넣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다고 해가지고 박테리아가 막 엄청 나와가지고 셰프라이트 문제가 있고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뭐 적죠, 그런 확률은. 그래도 그것까지 없애기 위해서 이 공정들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주냐면 먼저 이 황란과 백란은 기계로 아우를 해주세요. 지금 시간상 문제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설탕은 이 물이랑 같이 121도로 끓여주시고 여기에서 둘 다 아우 올린 황란에다가 50%를 넣고 아우 올린 백란에다가 50%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뜨거운 액체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황란에 들어갔을 경우는 이제 그게 빠따봄이 되고 백란에 들어갔을 때는 이탈리안 머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셔야지 이제 아무래도 유통 과정이나 셰프 라이프나 이제 그런 리스크 없이 제품을 서비스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젤라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젤라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젤라틴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젤라틴을 사용해 준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케이크를 만들든 어떤 만들든 저희가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아예 레시피에서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 게 내가 텍스처를 잡아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마스카포네가 잡아줄 거고 안에 가지고 있는 기포를 형성해주는 거는 그 백란이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젤라틴은 뭐 해주냐? 그걸 더 안정적이게 예를 들어서 열을 받든가 아니면 뭐 이동 도중에 충격을 받거나 했을 때 그 조직이 무너지지 말라고 해주는 그 작용을 해줄 뿐이에요, 젤라틴은.
그러니까 젤라틴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이걸 사용해 주실 건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베린내를 하실 경우에는 전혀 필요 없어요. 젤라틴이 전혀 필요 없고 이제 케이크처럼 모양을 잡아줘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젤라틴을 조금 첨가해 주는 게 편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주냐, 먼저 이제 빠따봄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좀 아우가 올라가 있어요. 그렇다고 단단하게 되진 않고 이 정도로 부드러운 크리미 상태에 끝에다가 젤라틴을 넣어줘요. 젤라틴도 넣어줄게요. 그래서 일단 황랑과 젤라틴을 먼저 섞어주시고, 대신에 이제 마스카포네 크림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이 마스카포네를 얼마큼 잘 푸느냐예요. 왜냐면 이제 마스카포네 자체가 부드러워야지 이제 작업성이 올라가는데, 그 단단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기계로 작업하든가 생크림을 넣어주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냉동 마스카포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업 없이 두 번, 세 번만 저어줘도 이미 풀려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업성은 훨씬 좋아요. 그 티라미수 크림을 만들기에는 되려 이런 제품이 생크림을 섞어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다른 작업을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원하는 그 정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제가 일하고 있는 업장에서도 이 티라미수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 티라미수를 오로지 그 주인 할머님만 만드세요. 근데 그 할머님 만드실 때도 사용하는 재료가 딱 이 재료들이에요. 계란이랑 설탕이랑 마스카포네, 그리고 점도 자체를 오히려 할머니 굉장히 질게 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걸 뭐야 할 싶을 정도로 그냥 크림이 냉장 과정을 거치면서 이 마스카포네가 가지고 있는 유지방이 텍스처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풀려진 마스카포네에다가 먼저 이제 빠따봄을 섞어주고, 딱 베린내 형식으로 티라미수를 만든다고 하면 젤라틴을 사용한 거는 사용을 안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텍스처를 주는 거는 나중에 이 마스카포네 유지방이 주는 거고, 이제 조금 더 소프트하고 위에 아오가 들어간 느낌은 이탈리안 머랭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섞이면은 이 정도를 정해주시면 돼요. 크림을 만들 때 만약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의 티라미수를 하고 싶으시면 머랭 올려진 이 이탈리안 머랭을 천천히 조금씩만 섞어주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 헤비하고 약간 더 크림한 형태를 원하시면 섞고 나서 좀 아워를 죽여주시면 돼요. 작업을 해주면서. 네, 여기서 이탈리안 머랭을 사용해주는 이유가, 이탈리안 머랭이랑 빠따봄을 해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생산해주기 위해서,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 이제 필요한 공정이잖아요. 이 멸균 작업을 해줘야지 이제 제품을 판매할 때 이제 쉘프 라이프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살균을 해줘야지 이제 아무래도 이 계란을 사용했을 때 그 리스크가 감소하니까,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레시피를 만든 거고, 일단 전체적인 레시피는 그냥 최대한 트래디셔널에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공정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크림이 좀 다 섞였을 때 이제 여기서 정해주시면 돼요. 지금처럼 약간 좀 아워가 있는 크림을 원하시면 이제 여기서 멈추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멈추시면 되고, 이제 조금 더 크리미하게 할 거라고 하면 여기서 약간 아워를 죽여주시면 돼요. 근데 하나 기억할 게 무스가 아니에요. 이제 이 상태로 알겠지만 꽤 리퀴드예요. 이 리퀴드한 티라미수 크림이 냉장에서 휴지를 시켜주면서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됐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티라미수 크림이에요. 지금 여기 재료가 뭐가 들어갔어요? 계란 들어갔고, 설탕 들어갔고, 마스카포네예요. 세 가지 재료로만 만드는 게 원래 티라미수 크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주냐, 티라미수를 해줄 때 이런 식으로 리퀴드한 제품에 이제 요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래 진짜 사워야딘 아니고 이제 작업성을 위해서 이제 퀴아이에르 반죽을 이런 식으로 뽑았어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티라미수를 할 때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사보야르디가 얼만큼 시럽을 먹느냐가 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얇게 해가지고 시럽을 뭐 조금 먹는다기보다 이걸 먹었을 때 그 식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저는 많이 그 시럽도 많이 먹이고 그 시럽을 최대한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좀 높게 이렇게 높게 치는 걸 선호해요. 근데 그것도 굳이 개인에 따라 틀린 거니까 제가 이렇게 했다고 무조건 티라미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레시피를 만드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 티라미수 크림, 마스카포네, 계란, 설탕 이걸 지켜주셔야 돼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약간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원래 이제 티라미수의 원래의 모습은 좀 틀려요. 지금은 또 틀린데 흔히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티라미수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틀을 벗어나면은 솔직히 티라미수라고 부르기가 조금 애매해져요. 시럽을 먹일 때도 저 같은 경우 여기에도 아까 전에 그 주파 잉글레스 하는 거랑 거의 동일시하게요. 일부러 이거를 틀을 제거하라고 했던 게 얼만큼 술을 먹는지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오히려 더 눌렀을 때 지금은 아직 조금 덜 새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래가지고 완전히 먹여지는데 대신에 눌러서 옆으로 새어나지 않는 정도. 그 정도 최대한 정도까지 술을 먹여줘요. 한 가지 질문좀 드릴게요. 사실 뭐 업장이나 또 하시는 분들 지금 원체 이것들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저걸 다 지금 마스카포네를 다 쓴다 그러니까 원가 게 얼마 정도가 지금 되려나 걱정이 근데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도 생크림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생크림보다는 마스카포네 가격이 비싸요. 거의 많게는 두 배까지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게 최소한의 그 맛을 지키려면 이제 저도 레시피 짤 때 그런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돼요. 업장이다 보니까 셰프 그 코스트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반반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마스카포네 반에 생크림 반까지는 그래도 비슷한 맛이 나오는데 그 이상을 가버리면은 약간 좀 생크림에다가 그 샹til리 느낌이 나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생크림에다가 그 크레마 파스티체라로 약간 샹til리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대한 그건 50% 같아요. 그건 저 개인적인 거예요. 제가 약간 가격적 문제를 드리면 냉동 마스카포니 유리한 건 물론 풀릴 때 유리하지만 이게 배로 수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으로 수입되는 지금 냉장 마스카포네에 비해서 점도도 낮지만 가격도 훨씬 저렴하거든요. 냉동, 그러니까 보존, 그러니까 유통하는데 비행기로 들어오면 보통 키로당 한 3,000원, 4,000원을 이미 냉장 상태에서는 그 비행기 요금으로 내기 때문에 냉동 마스카포는 배로 오기 때문에 훨씬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100% 쓰셔도 이렇게 그 원가적인 부담이 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영업사원들한테 한번 가격을 물어보시면은 그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그 항공으로 들어오는 냉장 마스카포네보다 한 30% 정도는 가격이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저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요. 네, 똑같아요. 이제 한국에서 코스트 짜듯이 이탈리아에서도 코스트 짜는 것도 같고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비싼 것도 그것도 비싸요. 물론 이제 이탈리아에서 자체 생산하는 제품들이 원체 많으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코스트 짜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레시피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학생들이 어디 출신 학생들 주나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때 이제 아무래도 정식 옛날 방법을 가르치는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가르치는 방법보다 편하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생크림을 쓰는 방법으로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건 전부는 아니다. 너희들 배우는 거는 이렇게 변형된 거예요. 왜? 코스트도 생각해야지, 작업성도 생각해야지, 뭐 생각해야지 해서 만들어진 레시피를 가르치는 거지 전통 레시피에서는 솔직히 그 생크림의 사용 유무에서는 솔직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보여드렸을 때 이미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지나고 나서 드셔보시면은 훨씬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라고 꼭 얘기해 주시는 게 이거예요. 절대 그 무스처럼 단단하든가 하지 않고 오히려 헤비한 느낌이에요. 헤비하게 이렇게 살짝 아우 올라가 있는 느낌. 그래서 이건 이제 저는 케이크를 기본 이런 식으로 장식용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준비를 하고 얘를 이제 냉을 먹여준 다음에 얼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실 때 마지막에 이제 데코레이션은 보여드리려고 지금 여기다가 작업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두 축만 나오겠죠. 어느 정도 크림 양도 있고 그리고 이 빵 양도 있게끔 이게 한번 냉을 먹였다가 지금 뺀 거예요. 이제 이 상태로 솔직히 베린느를 했었다면은 그대로 그냥 서비스 하시면 되고 위에 이제 카카오만 뿌리면 되는데 이제 약간 케이크처럼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여기서 그거 띠는 어디 있지? 초콜릿 띠. 네. 아, 냉장 놔줬어요? 내가 이거 시험 놔줬었는데. 이제 초콜릿 띠는 이제 깔끔하게 하려고 초콜릿 띠를 준비한 거고, 한번 초콜릿 띠로 이 장식을. 아니 이렇게 할게요. 작업을 하고 남은 반죽을 냉장 보관해 주셨다가 사용하시면 되는 식으로 크리미하게. 그래서 마지막에 주고 이제 카카오 가루 마무리를 지어줄게요. 혹시 누가 있나요? 최고 안 돼요. 혹시 모르니까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이거 해버렸다. 여기서 해야겠네. 여기 한번 나중에 한 번만 닦아주세요. 좀 지저분한데 일단은 마무리 짓는 식은 이런 식으로 그냥 케이크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이런 초콜릿 띠만 하나 감아주고 위에다가 그냥 모양도 원하시는 대로 모양을 내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초콜릿 카카오 가루 뿌려서 이제 와서 이제 티라미수 케이크